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문제 속으로 좀 훅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현재 국정감사가 뜨겁죠. 예. 국제 간 현안도 많은데요. 거기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문화재청장 간의 질의응답부터 한번 듣고 문화재청장이요? 네. 그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재 개념은 어떤가요? 이게 국외 문화재인 경우는 그 영역이 저희 영역 밖이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유적은 아주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러니까 국외 문화재.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나 보죠? 네, 국외 문화재입니다. 오늘 훅뉴스 이 주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국외 문화재는 국내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가령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런 거는 문화재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 문화재처럼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추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슬라이드도 보여준 것 같은데 무슨 사진이었어요?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보죠 한번. 이게 무슨 표지석 같네요. 한자 써 있고. 네네. 많이 지워져 있고 또 글씨가.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한국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국어 유지. 그러니까 옛 집 터라 이런 얘기죠. 중국 중경에 이동영 선생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예. 이동영 선생.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분이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같은. 그렇죠. 임시정부의 대통령격인. 그렇죠. 그런데 표지석 글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구해와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 이게 이동영 선생의 집이에요? 예. 곧 무너질 것 같은 벽돌집인데요? 예. 이 집도요. 얼마 뒤에 도시 재개발로 곧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근에 김구 선생 거처도요. 재개발로 사라졌고요. 김구 선생이 사시던 집은 이미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같은 임시정부 청사가 중경에 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건물도 지난해 허물어져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예. 인근의 그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역시 현재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동영 선생 주거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네요. 예, 앞으로 그것도 이제 사라지겠죠. 내버려 둔다면? 네. 이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문화재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는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한번 통화 한번 들어보시죠. 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쪽에 방문을 해서 기강시 정부하고 그쪽에 표지판 부분을 좀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표지판만 교체?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태대로 복원을 해줄 것인지 표지석이라도 설치하자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표지석만이라도 새로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건가요? 네네. 이렇게 방치된 유적지가 지금 많아요, 해외에?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24개 국가에 905개소라고 합니다. 예. 이들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중인 곳은 전무하다고 하고요. 아이고, 대부분이 그럼 그냥 그 나라 처분에 맡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우리 민간 동포라든가 민간 단체에서 관리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럼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건 어떤 곳들이에요? 가령 윤동주 생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의 생가? 네. 그것도 방치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길림성의 용정시 명동촌이라고 좀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있는데 중국은요. 윤동주를 조선족이다.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를 뒤져봐도 거기서 윤동주 검색하면 국적 중국인, 민족 조선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서요. 이게 아마 그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중국 정책에 따라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 거고. 그렇죠.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국적 중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바로잡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족들도
우리 정부가 이제 손 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묘지도 있는데요. 이게 크게 지금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묘지도 훼손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동지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윤동주 시인의 친구 송몽규 선생. 송몽규 선생. 네, 이분의 묘도 이 근처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훼손돼 있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 공동 묘지를 아예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훼손되어 있는데 이제 아예 없앤다. 네네. 자, 그렇군요. 지금 이동영 선생, 윤동주 선생 살펴봤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도 혹시 있습니까?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있죠. 예, 봤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1920년 길림에서 일어난 15만 원 탈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최봉설 선생의 생가도 방치돼 있고요.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인공이라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독립운동가들이요. 당시에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군에게서 15만 원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15만 원이면 꽤 큰 돈 아니에요? 지금의 한 75억 원 정도 되는 75억 큰 원. 금액이죠. 예. 사건 직후에 이 최봉설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처형이 됐고요. 최봉설 선생만 살아남았는데 훗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거기서 생을 마친 분입니다. 1990년에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 최봉설 선생의 생가는 현재 어떤 상태길래요? 독립기념관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 홈페이지에는 최봉설 생가 사진이 안 보여서요. 제가 기념관 측과 한번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최봉설 생가도 조사한 거죠? 여기 다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눌러보면 이미지는 없네. 이미지가 왜 없지? 저희가 이 사적지들 중에서 이제 이미지가 없는 거는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벌써 허물어져서요. 집터만 쓸쓸히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참 하나하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증거들이고 지금 없는 걸 밝혀내서 관리해도 모자를 파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조차 관리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부터 바로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외 유적지 관리 사업에 예산을 좀 더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배정이 돼 있길래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요. 국가보훈처에게 제출받은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요.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수 및 관리에 쓰고 있는 예산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9억 원 정도였습니다. 905곳을 보수 관리하는데 평균 9억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가보훈처에 말도 많았던 나라사랑 교육 있죠. 그게 뭐죠? 네, 2012년 대선 앞두고요. 국가보훈처에서 우익 인사들을 데려다가 학생이라든가 군인들 상대로 그 안보, 이념 교육을 시켰던 그 교육 말이죠. 불법 대선 개입 의혹 받았던 그 교육? 그렇습니다. 그 교육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되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160억 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16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념 교육하는데 160억 원을 쓰면서도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에는 9억 원 정도만 쓰고 있는 셈이죠. 독립기념관 측도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던데요. 한번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앤데 중국 사람들한테 봐달라면 중국 사람들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만주벌판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4배입니다. 4배. 4배 되는 데다가 지금 옛날 100년 전에 그 기념비 해놨던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방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도 돈이 없으면 거기다가 팻말 하나 울타리 하나 못 세워요. 야, 우리 앤데 우리 유적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좀 봐주세요 하면은 봐주겠느냐? 네. 그렇게 인정이 넘치는 외국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독립운동 유적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정말 의지가 있었던 건가? 국민들은 또 관심이 있었던 건가? 반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도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오히려 정부가 민간의 해외 독립유적지 답사나 조사를 막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민간 단체가 나서서 하는 걸 막고 있다고요? 네. 유적지 답사나 조사는 원래 정부의 몫이긴 하지만요. 과거에는 민간 단체들이 거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간을 여기서 배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자의 좀 음성을 변조했는데 좀 들어보시죠. 계속 답사비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지금 올해는 뭐 다 끊긴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생긴 변화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년 나름대로 그 단체의 노하우로 전부 답사를 다녔는데
이게 뭐 그렇게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사를 좀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상황이네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독립운동사를 대폭 축소하려고 해서 한번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분량을 축소하려고 해서. 네, 그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들.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심사하죠. 우선 이런데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만 1,900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러게요. 또 새마을운동 홍보 예산으로만 올해만 143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예, 이런 일에 또 기업들도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홈플러스라든가 진로화이트 이런 기업들은 민간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극히 미미하죠. 정경련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800억 원을 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고요.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건 피해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독립유적지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로잡고 또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데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오늘 권민철 기자가 저한테 보여주신 이 사진들 이것도 인터넷에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좀 다 공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